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 오셨네요. 좋은 세션들 많이 있는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삼성 SDS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10년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일단 삼성 SDS라는 말이 들어가자마자 과연 저기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거를 조금 이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별짓을 정말 다 해봤습니다. 이걸 해보려고. 근데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비슷한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힘들게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조금 배움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아무튼 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저 사진을 괜히 넣었네요.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저 사진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자랑거리 같은 거라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저는 삼성에서 칩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을 불리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얼마 전에 이제 유저 스토리 매핑이라는 책이 지금 번역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LG의 백미진님이 곧 있으면 이제 책을 내시는데, 그거를 그 책을 쓰신 분이 제프 패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회사를 만드셨는데 제프 패튼과 친구들, 그런데 본인의 직함을 칩 트러블 메이커라고 쓰셨어요. 네, 그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쓰기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문제를 찾고요, 같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문제를 에자일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개발자로 이제 커리어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룹장까지 됐어요. 네, 삼성에서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그룹장이 되는 게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 이제 삼성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네 가지예요. 에자일 전환이랑, 그리고 시장의 에자일 전환 방식, 삼성 SDS의 현재 상태, 그리고 10년간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장의 에자일 전환 방식이 아까 그 아메드 시디케어 키노트 한 거랑 엮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엮이는지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에자일 전환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자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전히 오늘 그 키노트에서 충분히 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doing 에자일과 being 에자일, 그리고 이현찬님께서 doing 에자일과 being 에자일 차이를 또 한 번 설명을 주시죠. 그냥 이런 예제를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2007년에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발을 잘할 것 같은 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F1 페라리 소프트웨어 개발팀. 그러니까 F1 경주에 나가는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팀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가 그분들이 키노트 스피커로 왔었는데, XP2007이라는 그런 컨퍼런스였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XP가 뭔지 몰라요 였어요. 그 말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스크럼이란 말 XP에 완전히 취해 있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일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하대요. 지금은 되게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지만, 일단 제일 먼저 틀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3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대요. 다 같이 모여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난 3주 동안 어떤 게 잘 됐지? 어떤 게 부족하지? 그럼 뭘 시도해볼까? 요 대화를 한대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F1 그 소프트웨어 개발팀 그러면은 되게 좁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네들이 얘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주 경주가 열린대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경주가 일어날 때 그 도로의 그 면의 상태와 습도와 날씨와 온도에 따라서 다른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무지무지 많고 늘 허겁지겁 일을 한대요. 게다가 우리가 에자일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하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이고.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3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걸 30년 동안 한 거죠. 팀이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XP든 뭐 스크럼이든 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든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대부분의 프랙티스를 쓰고 있는 팀이 돼버린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알았어요. 이렇게 시도랑 실패를 뭔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지는 게 에자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에자일입니다. 마이클 콘이라고 사용자 스토리를 쓴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죠. 오늘 네가 아무리 잘하든지 관계가 없어. 다음 달에 더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에자일이 아니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에자일 전환이라는 말을 하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내가 에자일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회사 에자일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조직 형태가 유연하고 협업에 용이하고 스스로 조직화하며 환경에 빨리 반응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와, 닿으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생각하면 요새 돌아가는 다른 회사들의 변화에서 조금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왼쪽에는 스파티파이라는 회사, 오른쪽에는 하이어리라는 회사. 왼쪽에 스파티파이 모델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게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미국에 있는 스트리밍 회사가 스쿼드라는 뭐 트라이브라는 길드라는 이런 용어들, 챕터라는 용어를 쓰면서 작은 팀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뭐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화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사례가 되게 시장에서 크게 얘기가 돼가지고 심지어 ING 생명이라는 금융 어떻게 보면 베이스의 회사가 저 방식을 써가지고 2015년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부터 모든 보직을 없애고 직원들은 7명에서 8명 단위로 모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의사결정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무지무지하게 되게 극단적인 얘기죠. 근데 더 극단적인 사례를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리라는 회사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지만 백색가전 1위 업체입니다. 네. 2015년에 25,000명을 감원합니다. 그런데 25,000명을 감원했다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이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경기가 제일 좋을 때 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러니까 제품 하나가 월풀을 제치고 첫 번째로 세계 1위가 됐을 때. 근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 장루이민이라는 CEO가 인단 합일이라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그 25,000명을 분사시킵니다. 작은 회사들로. 그리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 세탁기를 만들어 보면 4개 회사의 세탁기를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채택되고 다른 회사는 약간 더 도태되고 이런 식으로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25,000명이 어떻게 보면 해고가 되면서 중앙관리자가 싹 없어지고 그 작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회사들이 수많은 경쟁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화라고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자일은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화입니다. 그래 또 하나 에자일 전환 그러면 같이 얘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롤 베이스 조직이라는 겁니다. 랭크 베이스와 롤 베이스의 차이를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랭크 베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랭크 베이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표가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면요 모두 다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자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중간 관리자들은 그 윗사람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많이 하고요. 반대로 윗사람이 아래에 내리는 지시가 잘 전달되도록 중간 관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랭크 베이스 조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롤 베이스 조직은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작은 팀이 있어요. 그럼 이 팀이 뭔가를 결정합니다. 이 팀도 뭔가를 결정하고요. 이 팀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협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조직들이 같이 모여보니까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한 팀 한 팀은요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그 한 팀 한 팀은 실제로 커스터머를 만납니다. 그게 롤베이스 조직입니다. 요새 에자일 전환은요 이렇게 3가지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에자일 전환은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와 롤베이스. 사실 저는 이제 삼성 SDS에 다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체질적으로 작은 회사이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네. 그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규모의 회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시장의 애자일 전환 방식은요. 시작부터 애자일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유니콘 그 스타트업이 만들어졌듯이 작게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사는 그런가요? 현재 뭔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뭔가 바꿔서 뭔가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요. 그런데 큰 기업에서의 애자일 전환이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왜 도시 그림을 갖다 놨냐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미 다 지어놓은 도시를 뜯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강동구를 떼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송파구를 떼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서초구를 떼다가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달리 표현하면 그리고 굉장히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시나 범죄는 있잖아요. 늘 범죄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를 하든지 사이드 이펙트가 같이 생깁니다. 이걸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큰 회사에서 애자일 전환이라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롤베이스 조직이랑 같이 엮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작년에 애자일 컨퍼런스 그 미국에서 했던 컨퍼런스에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인 조직 얘기를 두 군데 들었는데 첫 번째는 세일스포스였고 또 한 군데는 독일의 어떤 보안 툴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독일의 보안 툴을 만드는 회사는 300명 정도의 조직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매니저들에게 모두 다 통보를 했대요. 우리 내년부터 애자일을 할 건데 매니저는 없앨 거라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롤 중에 정해. 그게 예를 들어서 기획자 아니면은 개발 리더 아니면은 뭐 팀, 피플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리고 역할들은 막 단순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진행되는 건 아까 이제 키노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5개로 사실은 쉽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는 걸 좋아하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 스트래티지, 스트럭처, 프로세스, 피플 이 5가지 중에 이제 휴먼 팩터, 사람의 팩터에 위해서 리더십이랑 피플이 바꾸기 되게 어렵고 중간에 있는 세 가지는 쉬우니까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먼저 포커스해가지고 바꾸기를 많이 하죠. 요거를 좀 보시면 아까 이제 그 키노트 스피치에서 얘기했던 거랑 엮이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 레드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해봤어요. 2009년에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항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팀은 혼란에 빠지고요. 회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막 범람하는 걸로. 저거는 잘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컬처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침에 키노트 스피커가 얘기했던 거죠. 조금씩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돌아가셔서 컬처 트랜스포메이션 하시겠다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CEO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이걸 하는데 12년이 걸릴 텐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CEO가 그래, 이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지 할까요? 대부분의 한국의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에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택했습니다. 한 팀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다른 팀이 따라오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메드가 얘기했던 저항이 있고요. 혼란스러움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SKS의 현재 상태랑 엮이는데요. 먼저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클 사우타라고 애자일 그 코치 중에 좀 꽤 유명한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Create a culture bubble. 이게 뭐냐면 큰 회사에서 애자일 전환을 할 때는 컬처 버블을 먼저 만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블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 애자일 진영에서도 굉장히 이 얘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Create a culture bubble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엮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여기에 있는 컬처는
혁신적이고 애자일하고 디자인 띵킹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조직.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존재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이 버블이라고 하는 얇은 막 바로 바깥에는 여기를 동경해가지고 여기에 조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뉴트럴 존이라고 뭐 니네는 니네 방식, 우리는 우리 방식 이렇게 따로 하는 조직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조직들은 호스타일하게 적기를 가지고 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녀석이기 때문이죠. 원래 조직에서 하던 방식이랑 다른 거죠. 저희는 지금 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기서 어떻게 더 커져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이제 어떤 그 해외에서 했던 컨퍼런스에 가서 키노트 스피커가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도와줬던 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걸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아메드가 얘기했던 오르가니제이션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근데 거기에는 리더십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저희 숙제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보고 싶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를 좀 더 진행해보면요. 저희는 액트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애자일 코어팀이라고 저희 불리는 조직입니다. 저기 있는 조직은요. 기존의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게 일합니다. 저희가 네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왼쪽에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거는 MVP를 만듭니다. MVP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요새 이제 JTBD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린 스타트업, 애자일, 디자인 띵킹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시장에 빨리 검증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일하는 방법을 쓰고요. 두 번째는 코소싱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절반, 프로덕트 팀에서 온 사람 절반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3, 4개월 정도 제품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애자일 방식들을 온전히 체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도 그렇게 하고요. 외부에도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애자일 컨설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비즈니스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솔루션 개발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가지는 참 잘 돼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SI 구축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곳들에는 저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나아질까를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코치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진행하고 그 내용 기반으로 무엇을 더 낮게 만들면 될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는요.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애자일로 뭔가를 전환을 하고 그걸 주도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잘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늘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늘 뭔가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소셜 임팩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 모티베이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외에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뭔가 좀 힘든 좀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제품 만들고 그분들에게 뭔가 가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행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세스먼트라는 걸 먼저 보고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애자일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MVP 솔루션 SI 구축형 운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애자일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많은 프랙티스들이 있는 거는 MVP에서 보통 많이 적용하고요. 솔루션 SI 구축형 운영은 달리 다른 프랙티스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 SI 프로젝트에는 이거를 꼭 적용해야 돼 라고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대신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이제 엮여서 적용 프랙티스는 팀이 결정한다. 코치가 있건 없건 간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애자일 컨설팅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코치로 진행하던 아니던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요. 저희가 일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는 더 나은 개발하는 방법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장 다른 팀이랑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는 인비테이션을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건 저한테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저희 팀은 조직 논리에 의해서 억지로 온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팀으로 오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커미트먼트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로고, 이 브랜딩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로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저희 디자이너 중에 두 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뚝딱 만드셨는데 저 삼각형 하나하나는 구성원들을 의미하고요. 여러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미 있는 걸 함께 만든다라는 그런 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자일 코어팀이라는 말도 저희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저희의 이름을 지었고 그게 저희의 조직명이 됐습니다. 저렇게 색깔이 현란한 이유는 저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어서 그렇고요. 그 뒤부터는 지금 에디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엔젤톡이라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셜 프로덕트, 그 소셜 임팩트 프로덕트이라는 건데 저희가 예전에 뭐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저희 팀원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걸 가지고 도네이션하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기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어느 기관에 가서 기부를 했는데 그때 기부를 실제로 받는 분이 저희한테 갑자기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해서 그냥 어떤 사정인지를 들어봤는데 제가 모르던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젤만이라는 희귀질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63개 정도의 그 가구밖에 없는 그런 희귀질환인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한 살의 지능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랑 대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느껴요. 왜냐면 이런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배고파? 그러니까 애는 두 가지 표현밖에 못해요. 웃는 거랑 웃는 거. 그럼 이제 가서 묻는 거죠. 울고 있으면 너 배고파? 우유 먹고 싶어? 뭐 과일 먹고 싶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대화를 하시도록 저희가 카드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었고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저희 모티베이션을 채워나가는 그런 조직이고요. 액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컬처 시스템 프랙티스에서 먼저 컬처는 일하는 환경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 삼성의 다른 사무실이랑은 굉장히 다르고요. 저희가 시작점이 돼가지고 지금 SDS 안에서 되게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는 파티션이 없고요. 저기에 있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작은 팀이 이렇게 하나씩 모여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구조 자체에는 회사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원들을 신뢰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팀원들은 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혹시라도 뭐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고 여기 하나의 역할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자일 코치인데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개발자로 되어 있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도메인 관련된 엔드투엔드 일을 다 하고요. 디자이너는 사용자 관련된 엔드투엔드 일을 다 하고 개발자는 임플리먼테이션 관련된 엔드투엔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냐면요. 예를 들어 MVP를 만드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개발까지 이제 들어가는 MVP를 만드는 경우에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늘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PM이랑 디자이너가 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실제 일이 진행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JTBD라는 프로세스랑 동일한 거거든요. 잡스비더라고 요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저희는 이렇게 해요. 물론 그 프로젝트에는 전체 기능 뭐 스콥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 스콥은 이렇게 고려를 하더라도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 스테이크홀더를 찾아가요. 그리고 키 스테이크홀더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용자가 누군지. 그럼 그 사용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뭔지를 물어봐요. 엔드 투 엔드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걸 식별하자마자 화면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의 화면만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린 거를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걸 사용자에게 들고 와 서버라고 줍니다. 검증하고 그리고 뭐 디자인 업데이트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에게 가서 물어보고요. 왜 사용자랑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를 둘 다 가야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의 관점만 고려할 수 없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의 검증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 개발해 주고요. 그러면
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이 또 어느 정도 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또 들고 와서 사용자에게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검증을 하는 거, 그다음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검증을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끝나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 이제 UI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는지 보는 거면 개발이 어떻게 된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하는 거는 UX적인 걸 보는 겁니다. 주변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실제 그 시나리오가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단계들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얘기했던 분석, 설계, 개발 이렇게 테스트하는 단계 자체는 사실은 이게 워터폴로 진행되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나는 형태로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의 단계가 일어나는 형태로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고요. 사용자 만나고요. 쇼트 매너먼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페어합니다. PM끼리 페어하고 디자인끼리 페어하고 개발자끼리 페어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확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끼리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페어를 다 전부 다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은 웬만하면 페어를 합니다. 그게 소스 코드를 전체가 동기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페어를 하면요 가장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코드 컨벤션 같은 게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같은 코드를 짜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홀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PM 디자이너 개발자 같이 모여가지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자, 어떻게 왔을까?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 얘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까지. 네. 삼성 SDS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SI 계속 일을 하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 중심이라고 얘기하던 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희가 사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 답이에요. 제가 그린 건데요.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 내용을 공유 드릴게요. 일단 10년 전으로 이거 설명 템플릿 제가 이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그려왔습니다. 이제 리더십 레벨, 매니지먼트, 인플로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하이라키가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랭크 베이스, 롤 베이스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나 롤 베이스여도 뭐 리더십 레벨은 있고 매니지먼트는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서포티브, 에자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래가 호스타일, 에자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나 이제 이런 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같이 설명드리면요.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10년 전은 아닌데 12년 전인데 일단 2006년까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 어떤 그러니까 요새 조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로 잘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신뢰를 얻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뢰를 얻는 기간들이 필요했고요. 2007년에 처음 이제 그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2007년부터 개개인이 XP 프랙티스를 하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든지 페어라든지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근데 소수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스크럼을 하는 팀이 생겨납니다. 여기는 SI 구축형 사업이었습니다. 공공사업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원래 워터폴 프로세스가 있으면요, 거기다 스크럼 프랙티스를 막 껴넣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대화는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써져 있는 게 뭐냐면 2개는 성공하고 1개는 실패했다고 써놨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게 잘 됐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 되게 잘 돼가지고 BP가 돼서 제일 위까지 보고가 됐었어요. 그때 막 다 같이 이제 윗분들 모아놓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까지 있었는데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는 앞에 했던 2가지 방법을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2번의 프로젝트의 방법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실패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그러니까 모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런 레벨, 그러니까 고객의 비즈니스 A, 고객의 비즈니스 가, 고객의 비즈니스 나, 고객의 비즈니스 다 이런 데 다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자 리소스를 생각해가지고 이 측면에서는 이렇게 모듈마다 개발자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쇼케이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연을 했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요 비즈니스 레벨별로 고객들이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나 레벨의 이제 고객이 가 레벨의 그 만들어진 제품을 보더니 우리도 이거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 레벨에 있는 분이 그럼 다 해줘. 갑자기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 그래가지고 요구사항이 170%, 180%가 불어나게 됩니다. 정말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죠. 이런 일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스크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돼서 BP로 윗분들한테 얘기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면서 저렇게 일하는 방법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에자일이라는 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에자일이 은퇴아니라고 얘기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스테이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자일 방식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데스마칭을 하는 프로젝트는 에자일 할아버지를 갖다가도 데스마칭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빨간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빨간색들이 작다가 이제 많은 빨간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저희는 첫 번째 에자일 전환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레드 방식을 씁니다. 저희는 이제 당시에 엔터프라이즈 에자일 방식이라고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던 이제 데드라고 디서플린 에자일 딜리버리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녹인 다음에 30명의 코치를 양성해가지고 전사에 이것들을 퍼뜨리려는 형태로 이렇게 일을 했죠.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교육을 그 받은 분들이 보이는 패턴은 두 가지였어요. 일단 일은 너무 바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또 들어온 느낌이었고, 절반 정도의 분들은 우리 이거 당신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아니 이건 현실에서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절반 정도의 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2011년에도 정말 많은 교육을 했었고요. 뭐 레고 가지고 뭐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을 했었고, 많은 이제 인프라가 예전보다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저 오른쪽에 까만 박스가 뭐냐면 비즈니스 전환이 있습니다. 회사가 방향이 바뀌어요. 어떻게 일하겠다는 게.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에자일 방식으로 쓰는 게 사실은 현실에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더라도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커뮤니티 중심의 그런 그 부밍업, 개발자 중심의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그 소트웍스라는 회사, 에자일하면은 사실 소트웍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마틴 파울러가 거기에 있고요. 그 회사랑 같이 저희 그 SSA 인력 13명이랑 프로덕트를 만드는 교육을 했습니다. 7주간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만드는 걸.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당시에 이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관련된 얘기를 했던 재즈원블도 이제 한국에 왔었고요. 저희랑 같이 있었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정말로 저게 약간 종교처럼 믿는 몇몇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전사를 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리더십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보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조직 전체에 확산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서 조직 개편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현실에서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2014년에는 또 다른 비즈니스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을 이제부터 중심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얘기를 선언하면서 Agile is the only way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Agile을 해야 돼 우리. 1년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솔루션은 사용자 스토리라는 걸 쓰고요. 모든 솔루션은 이터레이션이라는 걸 돌리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에서 갑자기 다 같이 전체적으로 에자일을 적용하기 얘기가 됐고요. 2015년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전사 에자일 전환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랑 한 5명 정도의 인력이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피보탈 랩스라는 회사랑 같이 4개월 정도 프로덕트를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와서 확산을 하고자 하는 팀이 생기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사 개발 문화 대토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액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 조직화가 일어났고요. 그게 이제 액트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처음엔 6명이서 시작을 해서 이런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있는 조직이 됐고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같이 해왔던 여러 프로젝트 했던 그 경험 인력들이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 팀이 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짝 개발을 통해 가지고 액트가 확장됐는데 계속해서 작은 모듈 정도를 짝으로 10명 이하 단위로 팀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저희 스스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팀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의 저항들이 그 조직 내에도 있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훨씬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 30명에서 70명 정도의 인원으로 늘어난 인력들이 코어 인력으로 있고 이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쓰는데 개발실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실장님부터 계속해서 에자일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일하는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MSA를 왜 적었냐면요. 요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다들 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MSA라는 게 사실은 에자일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MSA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이크로 그 엔터프라이즈와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스파티파이의 모델이었던 스쿼드 모델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에자일 코칭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같이 전파를 하고 있는 중이고 2018년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러한 그 여정을 같이 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뭔가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에자일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10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배움을 통한 문화 자체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에자일이다라고 아메드 시디키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점들, 이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선이 되고 결국 이게 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흐름을 쫙 이렇게 만들면서 회사가 결국에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자일 전환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삼성 SS가 이제는 정말로 에자일을 제대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에자일이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싶어하고 여전히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은 개인 또는 회사를 돕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그 신경으로 여정은 잘 들었고요. 네.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위기가 네, 회사의 정책에 느끼면서 네. 소리 커뮤니티 단위로 에자일 활동을 있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신경을 갖고 이렇게 회사 정책이 바뀌는데도 에자일을 끝까지 보셨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근데 되게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 그 대부분의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팀에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지 않을 만큼 회사가 저한테 잘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그때 당시에 그런 10년을 이제 소규모 활동을 하면서도 네.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회사를 버릴 각오까지는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예, 했었습니다. 네. 그냥 만약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뭐 보통 생각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아베드 시디키가 뭐 딸기가 딸기잼이 되는 거에 대해 설명하고 딸기잼이 다시 딸기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듯이 저는 이 방법이 정말로 가장 좋은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믿거든요. 네. 정말 예전보다 훨씬 나은 느낌인데 저는 이걸 좀 알리고 싶고요. 설득하고 싶고 주변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제 SDS가 에자일로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았을 때 네네. 그때까지 뭐 리더십이나 이런 뭐 경영진 이런 쪽에 어필을 꾸준히 하셨던 것인가요? 예. 어필은 꾸준히 했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XP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되게 설득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개선,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CI, 뭐 예를 들어 젠킷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때마다 조금 더 뭔가 나은 거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의 큰 스폰서십이 없어도 사실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달리 접근했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손을 드셨던 분이 계셔서 혹시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년의 여정을 1시간 이제 압축해준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감동적이었고요. 눈에서 땀이 나는. 앞으로 향후의 10년을 생각하시면 방향성이나 지금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짧게 감사합니다.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의 문제점은 개발 중심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이 뭔가 잘 안 되면 늘 문제는 설계에서 나왔던 게 있었고 그 설계에서 뭔가 문제 찾으면 분석에서 나온 게 있었고 예전에 우리가 정보화학 반론을 얘기하면요. 그 분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찾아보면 요구사항에서 나오고 요구사항에서 찾으면 그 전에 영업이랑 뭔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그 전에 재무랑 엮이고 다 같이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요새 얘기하는 세이프라는 그 뭐 스케일 데이자인 프로세스라는 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버지팅이거든요. 재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가장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픽스드 버짓으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버지팅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게 타임 앤 매터리얼로 뭔가 변화되는 시기에 저는 곧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기능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정말로 나한테 가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거를 보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분이 먼저 저기 손을 드셨었는데 제가 15분까지죠? 네. 네, 말씀 잘 듣습니다. 그 에자일을 한 10년 이상의 선배님으로서 이제 에자일을 다시 시작한 저희 같은 일부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1년이 안 된 단순 애들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프랙티스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스크럼을 한다. 그러면 일단 스탠드업을 시작하고요. 회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스프린트 플래닝, 사용자 스토리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네. 그거보다 차라리 회고만 하세요. 회고, 아까 제가 페라리 말씀드렸잖아요. 회고만 해서 그 팀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주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 팀이 스스로 결정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마틴 파울러가 최근에 강의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아서 에자일 팀이 그러니까 에자일 매니페스토가 1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에자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3가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팀이 결정해야 돼. 네. 그 두 번째가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빨리빨리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려면 어쨌든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포티파이 예제에서 보여드린 게
거기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스쿼드라는 조직이요.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만드는 그 스파티파이의 그 스트리밍 앱이라는 거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약간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은 처음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괜찮으세요? 네. 이분들 책 다 들으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 회사의 상황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에서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스크럼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kanban 역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경영진이 해봤더니 생각보다 다른 게 없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부터 스폰서십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팀들이 하나둘 애자일에서 이탈을 해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 내자일 꾸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시도부터 해야 되는지 혹시 어떤 제품을 만드십니까? 저희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모든 애자일을 한다는 곳은 하나의 매트릭으로 지금 다 수렴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리드 타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릴리즈하던 제품을 이제는 2개월에 한 번씩 릴리즈한다. 2개월에 한 번씩 릴리즈하던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릴리즈한다. 요새는 아마존처럼 1분에 6번인가 이렇게 릴리즈한다. 라는 식으로 뭔가 어쨌든 증명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진에게 설득이 되려면. 이전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는 뭔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인내를 가질 만큼의 증명이 없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같이 맞출 수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 그분들에게는 마인드셋도 중요하지만 매트릭도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시스템적인 접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기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